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우리 평소 강의 내용과 좀 달리 포맷을 달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는 제가 모두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 드리고 저의 얼굴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PPT 화면이 가고 끝에 다시 저의 얼굴이 커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저희 Q5 English에서 어휘 강의가 있고 문법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어휘 강의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의 어떻게 하면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얼굴을 보셔야 되겠네요. 먼저 저희 그 강의에서 어휘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어휘에서의 핵심은 의미거든요. 이런 세밀한 의미 차이가 무시된 채로 과거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하는 스타일,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죠. 거기에 우리말을 대입해서 공부하는데요. 우리말과 영어는 불행히도 서로의 간극, 차이가 가장 큰 언어 중에 속해 있어요. 따라서 우리말 그대로 영어를 공부했을 때면 오류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통번역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티칭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겪었고요. 또 학생들에게 또는 통번역에서 어떻게 그 오류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원어민들이 쓰는 올바른 표현을 우리말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Q5 English에서의 어휘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5 English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미입니다. 의미의 세밀한 차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합쳐지고 하면 문장이 되는 것이고, 문장이 합쳐지면 나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강의에서는 어휘의 몇 가지 패턴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을 강의 초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하다가 많은 강의가 진행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강의를 사랑해 주시는 지금 이 시점이 딱 그 설명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강의에서 동의어가 상당히 강조되거든요. 동의어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말에 근거해서 우리말로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되는 동의어가 있고요. 근데 그 경우는 사실 동의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적으로 동의어인데요. 영어적으로도 뜻이 거의 비슷해요. 강도의 차이가 있거나 어떤 심화돼서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그러한 경우는 호환이 많은 경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동의어인데 호환 전혀 안 되는 그런 말들, 사실 그 경우는 대부분 국어에 기인하는 그런 의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세부적인 의미 차이를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 소스는 주로 외국 방송,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외국인들과의 경험이 있거든요. 또 통번역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계속 연구하고 풀어가면서 또 때로는 원어민들에게 확인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구글이 발달돼 있죠. 구글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완성됐다 그러면 조금 죄송하겠지만 그런 작품으로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어를 학습하실 때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말에 기초한 동의어인지 영어적으로 동의어인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적으로 동의어인 경우는 어떠한 의미 차이가 세부적으로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문장의 의미를 크게 확실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말에는 불행히도 전치사가 거의 없거나 발달이 미미하기 때문에 영어적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변하는 변화무쌍한 전치사의 의미를 동사 혹은 명사와 이렇게 합쳐서 접근해 본다면 의미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영어가 좀 더 윤택해집니다. 따라서 의미의 확장성을 갖다가 좀 더 확보하고자
전치사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전치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하기에는 거의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거든요. 왜? 개수도 많고 또 의미도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다른 그 강의를 통해서도 다른 어휘라든가 문법 강의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익히셨을 때 기억 안 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의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언어라는 것, 특히 외국어를 공부할 땐 암기가 핵심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암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외우는 거죠. 기억이란 잦은 반복,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말이 그렇듯이 영어, 언어죠.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각각의 그 동의어는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단어를 하나하나씩 떼어서 그 단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가끔 그 단어가 여러 개의 다른 뜻을 갖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와 또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연결됐을 때 의미가 변하는 부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경우는 순수 단어 그 자체를 다루기도 하지만요. 단어와 단어, 그리고 다른 전치사 또는 관사라 그러죠. 더, 이런 것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의미가 변하는지를 대단히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크게 영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이런 시리즈를 띄엄띄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단수냐, 복수냐, 또는 어가 붙느냐, 더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우리로선 정말 난공불락의 어떤 그 어휘일 수 있어요. 즉, 의미가 바뀌는 거죠. 형태는 그대로, 큰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붙는 것, 더, 또는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학습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강의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원어민들에게 설명을 부탁하면 본인들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원어민의 관점에서 하지만 이해가 쉬운 우리말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그 어휘를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의미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Q5 잉글리시 어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몇 번 했다고, 심지어 몇 번도 아니죠. 한두 번 했다고 기억되지 않는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지겨울 만큼 반복해 주셔야지 언어라는 것은 확실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됐다 하더라도 또 얼마 있다 보면 남의 것이 됩니다. 즉 까먹는 거죠. 그래서 잦은 반복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Q5 잉글리시에서 다루는 어휘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연령층에서 너무 어리거나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중고학년 중에서 좀 어린 친구들은 조금 접근이 쉽지 않은 어휘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상급 학년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확실히, 그리고 성인들, 대학생들, 성인들 중에서도 특히 외국어에 지대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교회 회사 같은 데 다녀서 영어 생활이 상용화 되시는 분들, 영어가 늘상 쓰이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정교한 언어를 접근하고 나의 뜻을 명확히 하고 또 상대방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과 간략하진 않네요. 좀 기네요. Q5 잉글리시가 추구하는 어휘,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반복이라는 얘기밖에 안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하면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저도 지속적으로 좀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저를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Q5 잉글리시를 사랑해 주신다면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좋은 모습의 Q5 잉글리시가 지속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모든 말씀을 여기서 맺고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러한 그 Q5 잉글리시 어휘의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